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뭐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 뭐 제한구 기간 이런 얘기지만 결국 뭐냐면요, 제사 주제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해 인도에 관한 제사 주제자 선정인데요. 결국 예전에 처음에는 무조건 제사를 지낸 사람은 남자였어야 돼요. 장남.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의미가 바뀌었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전원합의체로 바꿨어요. 반드시 장남일 필요 없다.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바뀐 게 지금입니다. 이제 뭐가 된다? 최근친의 장자 위주라는 거죠. 최근친. 누구의? 죽은 사람의, 망인의 최근친의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부터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사 주제자에 대한 관한 협의가 먼저,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선택할 건가,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거는 최근친, 망인의 최근친의 연장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전에 한번 전원합의체로 바꿨죠. 조리에 합당하지 않다. 남자만 인정한다는 건 조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장녀가 있으면 장녀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맞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헌법에도 나올 수 있죠. 헌법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법원은요, 가운데 부분 보시죠.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이제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없다라면, 안 된다면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한다? 남녀 적서 다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자로 우선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신 결정이죠. 됐죠? 이게 지금 당해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있었던 걸 이제 적용한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지위를, 제사 주제의 지위를 또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친의 연장자지만 제사 주제자라고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플러스 추가해 놨어요. 뭐냐면 장기간 오래 떨어져 있어서 사실 거의 남남처럼 지냈던 거예요. 친근감, 유대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제사 주제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등등등 써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장기간 외국 거주, 평소 부모 학대, 모욕, 위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상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 거부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 제사 주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를 어때요? 부모의 이제 유언 이런 것들을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당연히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당연한 사람들을 제외하는 규정도 넣으면서 어떻게 한다? 최근친의 그냥 연장자 순으로 간다라고 바꿨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고려를 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된다면 이러한 최근친의 연장자 순으로 가고, 다만 이런 사람이라도 1순위여도 뭐가 된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다 그거예요. 제사용 재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